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길래 수출 지표도 괜찮고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올라주면 3,200선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부푼 기대와 상상을 했는데 장중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1.38%까지 치솟기도 하면서 이 높아진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중국이 오늘도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이 부분도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계속 주시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목이 조금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혔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만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냥 실망과 더불어서 불안이 섞이면서 엄청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시면 수급도 불안하죠.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순매도고요. 기관도 7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연기금은 38거래일 연속이고요. 코스닥 쪽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매매 동향에 비해서는 어째 시장이 조금 잘 버텨주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과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오늘 조금 같이 나눠볼 얘기는 티몬 상장 관련된 이슈예요. 쿠팡에 이어서 티몬까지 IPO를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굉장히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우선 기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 IPO를 통해서 총 3,050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를 완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티몬도 쿠팡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위해서는 요 자본 결손을 조금 줄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투자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일부가 이탈을 하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유상 증자를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PSA 컨소시엄이 국내 기관과 외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금 2,550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기존의 최대 주주인 KRR과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계획인 4천억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한 1,000억 원 정도? 이 모자란 금액은 새로운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를 영입해서 투자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티몬은 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받았느냐? 교환사채를 발행했어요. 투자자들은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한 거고요. 교환사채 2B는 회사 보통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라고 할 수 있고요. 채권은 원래 만기에 그냥 이자와 원금을 받고 끝 하면 되는 건데 교환사채는 원리금을 이렇게 받는 대신에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매각 후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옵션도 부과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티몬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투자자들은 교환사채를 티몬의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전환가액이 보통은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투자 유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주관사인 미래에셋 대우와 함께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티몬은 별탈 없이 상장이 가능할까요? 현재로서 시장의 대답은 물음표입니다. 왜냐? 실적 때문이에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래프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쭉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2020년에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티몬은 쿠팡과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상장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티몬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네, 초단위, 분단위로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타임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매 시간마다 티몬에 새로 접속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47.8%나 증가했고요. 특히 10대 연령의 증가율은 187%나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인 슈퍼세이브 회원도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배나 증가한 숫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회원수, 매출, 구매 금액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개선을 보여줘야 성공적인 IPO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티몬 관련주에는 KG 모빌리언스, 하나투자증권, SK네트워크스 정도가 있고요. 또 암호화폐가 같이 거론되고 있는데 암호화폐로는 루나가 언급되고 있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쿠팡에 티몬까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벌써부터 또 다음 타자가 어딜까 하면서 찾아 나선 것 같거든요. 업계에서 꼽는 유력 후보는 11번가인데 IPO를 공식화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2018년에 국내 기관 투자자로부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5년 이내의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재무적 투자자와 추가적인 어떤 논의가 없었다면 2023년까지는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SG.com 역시 2018년 홍콩계 사모펀드로부터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너무 먼 얘기예요. 아무튼 이들이 상장을 하든지 말든지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IPO 진출을 선언하면서 다들 저만화의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이버 쇼핑은 CJ 대한통운과 풀필먼트 부문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홈플러스, BGF 리테일과도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의 합병이 7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5조 원에 달하는 몸값을 자랑하면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기는 하지만 인수만 하면 단숨에 업계 상위권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통업계에 정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빨리 넘어가서요. 오늘장 특징주들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대웅제약과의 미국 보톡스 전쟁이 드디어 일단락이 됐어요. 최근에 미국 ITC가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합의 내용을 보면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 간에 합의금 총 3,500만 달러를 2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고요.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같이 지급을 합니다. 게다가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지분 16.7%를 535억 원에 취득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고 하네요. 대신에 에볼루스는 미국 내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되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업도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메디톡스가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나보타의 매출이 2021년 추정치만큼만 발생을 한다면 6%의 로열티를 가정할 때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 수령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지겹고 지겹던 이 보톡스 분쟁에서 벗어난 만큼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블루 오리진의 차세대 로켓 엔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에 얘도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강판은 냉형 간판 가격 상승세와 전기차 신사업 모멘텀 기대감 같이 받고 있는데요. 우선 냉형 간판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 $900를 넘어서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가격 상승으로 다른 철강주들도 다 움직임이 요즘 좋죠. 아무튼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용 부품 부분에서의 실적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 바디와 샤시 경량화 부품인 고압 가공 알루미늄 차체가 내연기관 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전기차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까지 모두 갖춘 전기차용 배터리팩 커버를 포스코 강판이 개발했는데, 현재 해외 메이저 자동차사와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 하고, 또 공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판 게 조금 걸리네요. 네, 다음으로 비덴트. 비덴트는 빗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는 전망에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빗썸 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이 매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지분 인수에 비덴트와 넥슨 그룹이 같이 참여한다는 설이 이미 돌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덴트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공시를 했었는데, 아무튼 아주 더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경쟁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현재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 10.3%, 빗썸 홀딩스의 지분은 34.2%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보유 지분에 대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할지, 아직은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덴트는 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찍었네요. 장은 엄청 별로였던 것 같은데 상한가 간 종목 이렇게나 많다고요? 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기술투자인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업비트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회사 가치가 빵 뛴 거죠. 이러나 저러나 진짜 가상화폐네요. 아무튼 2019년 기준으로 두나무의 주요 주주를 보면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고성장기업 투자조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날은 페이코인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페이코인은 다날의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간편결제 플랫폼이고요. 국내에 6만여 개의 제휴처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를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트와 수급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세원은 루시드모터스 상장 임박 소식의 강세인데, 루시드모터스가 스펙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세원은 작년 12월에 루시드와 헤더 콘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리테마. 지난주에 이어서 구리 가격 급등세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곡물 대란 우려에 오늘 농업 테마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진짜 쌀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점 물가만 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테마는 주간 증시 일정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금리 상승의 대표 수혜주니까요. 요즘에 오르기가 딱 좋죠.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역마진 우려도 덜 수 있고, 또 금리가 상승하면 변액보험 보증 중비금으로 쌓아둬야 하는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사 단기 순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이 올랐네요, 오늘. 네, 여기까지 같이 살펴보고요.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는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는요, 너무 과감하게 시장 접근하지 마시고요. 같이 조금 지켜보는 걸로 해요. 건행투!